준비 시대에서 준비 시대 책자에 부록으로다가 이제 실렸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사실은 더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용은 훨씬 더 치밀하다 그럴까요? 훨씬 더 구체적인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향자치입니다. 여기 향자치는 기본적으로 준비 시대에서 제시한 국가적 준비 단계 그리고 개인적 준비 단계 이것을 향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 단위, 그러니까 지방 행정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다 실천하는 방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술된 것이 바로 향자치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지방자치를 제시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향자치의 조직은요, 향무소가 먼저 필요하다. 그러니까 향자치를 위한 사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에는 향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필요하고 또 향회가 또 있어야 되는데 향무소가 행정부, 즉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한다면은 향회는 입법, 그러니까 향무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이것이 또 향회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향회는 입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먼저 향회는 누가 향회 의원으로 누가 되느냐? 이게 참 재미나요. 일단 세금을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. 그리고 호주여야 돼. 그러니까 호주가 되려면 여성은 또 제외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손병희 선생이 굉장히 이제 개합하고 많은 앞선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제 여성에 대한 것까지 배려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뭐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. 여하튼 틀림없이 이제 호주로 다 국한을 하니까 호주들이 선출을 해야 돼. 의원이 되려면은. 근데 그 호주도 아무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 호주들만이 이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향후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또 향무소에는 향장이 먼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향무소가. 그러니까 행정을 총괄 집행하는 향장이 필요하고 향장은 물론 여기 향회 의원들 사이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. 뭐 그때 뭐 호선을 하든지 뭐 지역마다 다 특색에 맞춰서 선발을 했을 테니까 하여간 향장은 의원 가운데서 선발이 되는 것이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리고 이 행정 요원이 필요하다. 행정 요원은 수세원과 서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무를 할 수세원과 서기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향자치는 기본적으로 내각제 의원 내각제적 지방자치 형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로 보자면은 의원 내각제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향자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조금 얼굴을 이제 가리긴 했습니다만은 향무소는 이런 조직과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표로도 한번 그려본 겁니다. 향무소의 조직은 먼저 선거권자는 주민이고 피선거권자는 공민이다. 그러니까 여기에 향자치 의원으로 될 사람들이죠. 요거는 일정한 세금을 낸 호주들. 요것도 특이하게 공민이라고 했어요. 공민. 그리고 향무소의 인원은 향장이 물론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부장은 향장의 대리 역할을 할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부향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이건 필요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세원과 서기는 또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. 그다음에 향무소에서는 어떤 이 업무를 했느냐 가장 앞장 세운 것이 지적사무였습니다. 이렇게 지적사무니까 말하자면 토지대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담당하는 아마 그 당시 이 토지 문제 같은 것이 민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집안 땅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집안 땅 이렇게 대충 그랬었지 아마 토지재단 같은 것도 그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랬는지 지적사무를 가장 앞에다 뒀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호족사무, 그러니까 호주가 누구고 집안에 이제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호족사무고 있었고 또 민업사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반 행정 업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도로사무, 수세사무, 소학교 유지사무, 위생사무, 징병사무, 향유 재산관리사무, 공동묘지사무, 그다음에 기타 일체 공공사무 같은 것을 향무소에서 봤다.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지적사무를 주로 담당한 지적사무에서 주로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지적도
그리고 호족사무에서는 호족도 같은 것을 주로 해줬다고 그래요.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민원 업무에서는 이제 향 경제 파트를 담당해야 되고 소학교 유지 사무에서는 향의 교육, 그러니까 마을의 교육 문제 이런 것을 전담했던 업무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또 그 향회도 또 이게 이제 입법부 기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? 입법부 기능. 그래서 향회도 역시 이제 누가 선거를 하느냐? 주민들이 선거한다. 그리고 피선거권자. 그러니까 향회 향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는 향회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? 국민들이다. 국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호주들을 국민이라고 했다. 여기 이제 향회 인원은 이제 의원하고 리원. 리원은 이제 말하자면 뭐 공공적인 일을 하는 요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향의 업무는 뭐냐? 요인대로 향조례 그 규칙의 설정함과 병기 개정하는 개정하는 일이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체 그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일단 거기서도 조례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? 그 조례에 입각해서 이제 행정을 실시하는 거니까.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비를 가있어 집판할사. 그러니까 아, 이 향, 이 향회를 운영하려면 또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적절하게 쓰는 거, 또 감시하는 거, 향무소에서 적절하게 쓰는지.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하는 거랑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3번도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. 3번도 세입세 출 예산을 정하고 예산급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을 인정하는 거. 그다음에 또 결산 보고하는 거. 법률 명령의 정한 자를 제한 외에 향세 및 기타 부역 현금의 부과를 정하고 징수하는 일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세금 부과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이겠죠.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의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? 의료보험 의료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이 부동산 문제, 부동산 매매, 뭐 또 이런 전매 뭐 이런 거에 또 관련 일을 보는 이런 거에 대한 일을 보는 거. 그다음에 또 향후 재산 관리 방법에 관한 것도 또 향후에서 업무를 했다 그러고 향후 소송과 기화해 이미 화해된 사건들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거 이것도 또 향회가 담당했던 일이라고 그래요. 향이 또 임시 중대한 사건, 향내에서 벌어질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또 업무를 보는 거 이런 것을 향의 업무로다가 봤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적으로다가 향 자체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거라고 볼 수 있죠. 실질적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지방자치가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여러분 동학혁명 당시에 있었던 직강소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동학혁명이 1차 동학혁명 이후에 그 53개 군현, 호남지방에 53개 군현에 직강소가 설치되잖아요. 그래서 직강소에서는 관민상화라고 해갖고 관과 민, 백성이 같이 의논해서 행정 업무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직강소의 특징 아닙니까? 근데 그 직강소가 바로 이 향자치의 기원.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 의암 손병희 선생이 직강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손병희 선생이 동학혁명에 참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직강소의 그 경험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절감했던 분이 또 손병희 선생이기 때문에 그가 이 불어오다가 준비시대에 불어오다가 향자치를 언급할 정도로다가 직강소에 대한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직강소에서 했던 것이 거의 비슷해요. 향자치의 내용이. 그래서 말 그대로 직강소의 경험이 바로 오늘의 손병희 선생의 향자치가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직강소는 특별히 이제 2022년이죠. 그때 동학혁명 당시의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다가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뭐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. 근데 이때 그 직강소를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동학혁명 당시 기록물을 인정할 때 가장 주목했던 것은 역시 직강소였어요. 직강소야말로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실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요게 지금도 남아있는 직강소 터입니다. 직강소예요. 직강소. 터가 아니라 이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. 53개 군현에 있는 것 중에. 이쪽에 있는 것이 원평. 전북 원평에 있는 직강소고, 요거는 이제
역시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직강소예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요 사진은 요게 이제 그 아선반정이라고 그래갖고 그 도쿄에 있는 의암선병 선생이 도쿄에 1903년 말기가 이때 이제 도쿄로 다 오시는데 이주를 하시는데 도쿄에서도 여러 곳 사셨어요.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당시 송전 교수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찾은 곳이 바로 이 주소였습니다. 이 주소는 뭐 틀림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요 번지수가 요 주차장하고 요 뒤에 있는 건물하고 여기 저 맨션이라고 하는 거 여기하고 사이예요. 그래서 요 그나마 요 번지수의 손병희 선생이 가장 오랜 기간 동경에 있으면서 동경에서 가장 오랜 기간 체류했던 장소로다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곳이죠. 그리고 요 장소에서 이제 이 준비 시대가 저술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요 장소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는 국내에 있는 동학의 지도자들도 가끔 부르셔갖고 회합도 하시고 또 이러셨던 장소가 바로 요 장소입니다. 아, 여러분 그 동경에 가시거들랑 다른 데도 물론 가봐야 될 때 많겠지만 여기도 한번 가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 사진은 그 우에노 공원입니다. 우에노 공원. 손병희 선생께서 일본에 체류하시는 동안에 자주 산책도 하시고 뭐 자주 거닐었던 곳이고 또 여기서 주로 이제 그 요인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. 개화파 인사들이라든가 또는 조선에서 특히 대한제국에서 이제 건너온 그 동학도들도 여기서 많이 만나고 이랬었던 장소가 바로 또 이 우에노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.